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오늘은 마치 속담이나 격언처럼 전해지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은 누군가의 밑에서 피고용자가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을 닦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하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만이 창업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에서 수년간 청춘을 바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어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국가의 피고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이런 라이센스를 따도 결국에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직하게 되는 경우 그 역시 라이센스 있는 피고용자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회사의 피고용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죠.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주식회사의 이론에 대해서는 가볍게 배운 기억이 나지만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개념에 대해 학창시절에 제대로 배운 기억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말만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패가 망신이란 뜻에 대해 알아보면 깨트릴 패, 집, 가, 망할 망, 몸신, 즉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까지 망한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뜻풀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패가 망신, 자수성가와는 정반대의 뜻이고 잘 되어가던 집안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스스로 또 망하고 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노름, 마약, 술 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게임이나 복권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빠뜨려 허송세월 하도록 만드니까요. 여기에 이제 주식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의 유래어에 대해 인터넷을 뒤져보니 1962년 증권파동 사태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주식 종목이 12종목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120배까지 상승했다가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어느 기록에 따르면 5,300명의 개인 투자자가 파산했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수만 명이 파산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990년 깡통 계좌 정리 사태란 것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80년대 한국 수출의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 지수가 6배에서 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사용해 투자에 임했는데 1989년 중반부터 하락한 주가는 90년 초 주가지수 30%의 하락이 나오면서 깡통 계좌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80년대는 주식의 대세 상승기라 신용융자 계좌가 단기적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더라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묵인해 주는 간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 중반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깡통 계좌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자칫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1990년 말에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담보유지 비율 100% 미만의 깡통 계좌를 일괄 반대 매매 처리했다고 합니다. 마치 군사작전과 같이 급작스럽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말이죠. 33년 전 일인데 13,000여 계좌에서 합계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규모의 계좌가 한방에 정리된 것이죠. 이때 주가지수가 500포인트까지 하락했었고
서울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1990년 10월 10일자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약한 투자자만 희생시킨 꼴 하면서 깡통 계좌 사태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1997년 IMF 사태,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계속된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에게 주식은 도박이고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라는 고정관념이 굳혀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니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를 199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4배에서 5배 늘어났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수준의 자산 증식은 아니지만 패가 망신과는 거리가 있죠. 이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200의 연봉 차트입니다. 뭐 붙임은 중간중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고요. 당시 75포인트가 현재 323포인트니까 한 4배에서 5배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S&P 500 인덱스 지수를 볼까요? 1990년 1월 1일에 투자를 해놓고 현재까지 가만히 두었다면 약 12배 정도 자산이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배당은 논외로 한 것이고요. 배당을 만약 재투자했다면 더 자산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현재 받는 배당의 배당 수익률도 지속된 배당 성장으로 인해서 엄청 높은 고율의 배당을 받게 되었겠죠. 이거는 S&P 500 인덱스 지수의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봉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요. 당시 1990년 371포인트였는데 현재 4415%로서 한 12배 정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상 단기적 이득에 더 끌리게 되므로 장기 투자 공부 등을 통한 마인드셋 없이 주식시장에 입성할 경우 개별 주식 단타로 소중한 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이런 측면에서는 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주식 단타하면 패가 망신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단타, 스캘핑의 기술을 가지신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맞는 말 같습니다. 지수 추종 ETF를 대상으로 한 팔지 않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5년에서 6년 이상 지속할 경우 손해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구에 3차 대전이 터지는 등의 이변이 발생해서 주가가 대폭락하고 장기 횡보를 이어나가더라도 우리 인류는 이를 극복해낼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에 몇 년간의 장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난다는 예외적인 경우도 언젠가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존 보글이 개발해낸 ETF라는 획기적 아이디어의 저비용 펀드가 있으니 개별 주식보다 ETF 투자를 지속해 간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마시고요.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장기투자 마인드셋을 자연스레 심어주어서 복리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장기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테디테일러였습니다.